네, 신중호의 마켓뷰입니다. 2분기 들어 글로벌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실적 시즌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매크로 변수에 많이 휘둘리는 모습입니다. 특히 금리와 환율 변화에 민감하다 할 수 있는데요. 이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파란색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달러화 지수의 움직임이고, 빨간색은 미국의 장기물이죠. 10년물 국채 수익률입니다.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국의 달러화 지수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안전자산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준의 금리 변화, 특히 연준의 스탠스, 6월에서 이미 이제 7월, 9월까지 얘기가 나오는 금리 인하의 베팅에 따라서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하락을 할 때, 금리라든지 달러화가 하락을 할 때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최근에는 2024년 들어서는 금리와 달러화가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조금씩은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등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금리와 달러화가 채권 금리와 달러화 지수가 잘 하락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달러화 강세는 미국의 상대 성장률이 괜찮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달러화는 전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기 때문에 미국의 성장률이 유럽이나 중국보다 나아진다라는 기대가 있다면 저렇게 잘 하락하지 않고 우상향 내지는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런 미국 경제의 강건함 때문에 연준의 스탠스도 조금 더 매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화만 놓고 보면 미국의 상대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달러화가 높아지면 다른 나라보다 미국의 주식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금리차, 일본이라든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미일, 미한 금리차가 벌어지면서 환율이 상승하는, 즉 우리나라 원화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1350원 넘어서 1355원, 이러다가 또 1360원까지 가려는 그런 기세인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산 시장에서 미국 외의 자산에 대해서 매력도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최근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지표, 더불어서 이번 주에도 물가가 나오겠지만 또 뒤에서 미국의 금융사라든지 다다음 주부터는 또 빅테크들의 실적이 나올 텐데 미국만한 실적과 미국만한 경제 지표를 보여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을 비롯한 유럽, 아시아권의 수익률보다는 또 미국이 잘 버텨내야 시장이 미국으로 수출 정도를 하는 기업에 온기가 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도 다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얘기를 드려보면 밸류업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이제는 조금 소강 상태고 밸류 갭 프로젝트라고 할까요? 조금 주가가 좀 덜 오른 업종으로의 어떤 순환매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적으로 미국과 한국, 유럽, 중국까지 포함을 했을 때 경제 상황 그리고 소비 상황이 가장 좋은 쪽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특히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에 크게 기대할 수가 없는데 차트로 보시면 에너지, 화학, 비철금속, 철강 이쪽은 다 중국과 관련돼 있는 부분. 그래서 조금은 소외를 시켜놓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좀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화장품과 호텔, 레저, 미디어는 또 중국입니다. 그래서 윗단에 있는 부분 중에 좀 중국과 한국과 소비에 연결된 업종은 좀 제외를 해놓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에 보시면 유통 필수 소비재 쪽은 또 국내 내수. 가장 오른쪽에는 통신 유틸. 이렇게 저는 이제 매주 업데이트를 하면서 보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 지금까지는 자동차, 은행, 증권, 보험, 유틸리티, 밸류 프로그램으로 시장이 좀 올라온 건 맞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에 어떤 주도력이 있었지만 내일 총선 결과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에 베팅하기보다는 밸류 갭이 축소될 수 있는 업종을 보자.
반도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가져가야 되고 조금 왼쪽을 보시면 소프트웨어, 네이버 카카오거든요. 총선 결과에는 크게 이제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도 조금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이 건설 기계 조선 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업재가 있잖아요. 기계 조선은 건설은 이제 우리 또 PF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계 조선은 사실 최근에 보시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차트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자가 되는 거 아니냐, 다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서 기계 조선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네이버 카카오,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이 좀 챙겨봐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닐까. 물론 다른 업종도 모멘텀이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중국과 한국의 소비를 좀 제외하고 밸류 프로그램은 또 주가도 많이 올라왔는데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제외해 놓고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조선, 기계 그리고 소프트웨어까지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는 증시 대담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심으로 지금 상승세, 경제가 좋아지다 보니까 달러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될지, 반도체가 주도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더불어서 제가 짚어드렸던 업종들이 또 힘을 낼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을지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투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종호의 마켓뷰였습니다.